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매체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9개 품사 중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관형사와 부사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감탄사와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감탄사는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과 길게 이야기할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감탄사는 부름이나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단어, 독립어는 문장 속 다른 성분과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왜 이게 감탄사가 왜 독립성분인지를 알려주는 요소죠. 다른 성분과 얽매이지 않는다.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감탄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자, 야, 빨리 일어나라. 네, 알겠습니다. 아, 세월이 야속하다. 여기서 감탄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여기, 여기. 야, 이거는 감탄사 중에서 부름에 해당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다음에 내는 그 부름에 대한 대답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아는 감탄, 느낌. 그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른 단어들과 어떤 특별한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사예요, 조사.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이 뭐였죠? 체언은 명사, 대명사, 그리고 수사죠? 그쵸? 이러한 친구들한테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적인 형태소이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체언 뒤에 붙는다는 것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쵸? 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체언 말고도 다른 것에 결합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에 결합하기도 해요. 부사에도 결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부사에도 결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로는 체언 뒤에 결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반드시 체언 뒤에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사에 따라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인 어떤 역할, 언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뭔가 플러스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우리가 크게 종류를 나눠보면요. 이렇게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격조사에 대해서 좀 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 격조사가 바로 이 조사의 개념에서요. 조사의 개념에서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보조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조사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문법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조사라고 봐야겠죠. 의미적인 부분보다는요. 그러면 한번 격조사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격조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격조사의 역할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성분으로서 자격을 주는 조사이다. 문법적 기능을 가지도록 어떠한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격조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 문장을 분석할 때요. 문장을 기능에 따라 성분으로 분석을 해요. 우리가 보통 문장을 성분으로 분석을 하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등등등 이렇게 어로 끝나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어로 끝나는 말들은 우리가 문장의 그 각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격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법적 기능, 문장에서 특정 단어가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조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독립적으로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단어는 용언이거든요. 용언. 그러니까 용언을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는 격조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성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격조사는 우리말에서 우리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어의 특성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격조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살짝 언급했지만 이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조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많은데 예시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요. 주격조사부터 볼게요. 주격조사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적 기능을 갖게 하는데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갖는 성분으로 바꿔주냐면 주어의 자격을 갖게끔 바꿔주는 게 바로 주격조사입니다. 주어의 자격. 주격조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문장에서 주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예문을 보면 바다가 참 푸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가 참 푸르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문장의 성분으로서 구분을 해보면요. 바다가 라고 하는 주어와 그 다음에 푸르다 라고 하는 서술어 그리고 참이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푸르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부사일 것이고 고로 부사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바다가가 이 문장에서 주어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누구 덕분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 주격조사 가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격조사 가가 붙음으로 인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가로 합쳐져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바다 혼자서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자, 이거는 조금 예문이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죠.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에서라고 하는 이 형태의 조사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모국어 화자니까 이게 조사인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 이 에서가 과연 주격 조사로서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서의 조사로 느껴지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들한테 주격 조사가 뭐냐 물어보면 막 은는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은는은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이와 가를 주격조사라고 알고 있을 텐데 에서는 이와 가랑은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에서가 과연 주격조사냐? 주격조사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 에서라고 하는 친구는 일반적으로는 부사격 조사로서도 쓰이는 친구이지만 이렇게 단체 정부라고 하는 어떤 단체, 무생물의 단체에 결합하게 되면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정부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정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담화문을 읽었다, 발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어떤 단체, 집단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발표의 주체로서 봐야 되는 것이지 발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와 같은 예시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막 이런 것들도요 마찬가지죠. 학교라고 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풍을 간다, 여행을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출발한다, 뭐 학교에서 뭐 이동한다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주격조사이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깨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주격조사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격조사이다. 그래서 그 격조사가 결합하는 대상이 높여야 하는 대상일 때는 우리가 이나 가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형태의 주격조사를 결합해서 사용하죠.
할머니가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머니께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공손하고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주격조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체언이 주어가 되게끔 주어의 자격이 되어서 문장에서 어떤 행동, 동작의 주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조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격 조사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격, 목적어의 자격을 갖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을과 르이 가장 대표적인 목적격 조사예요. 그래서 굳이 어렵게 볼 것도 없죠. 그렇죠? 이 르이 붙음으로 인해서 나무르이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나무꾼이 했어요. 해왔어요. 무엇을 해왔느냐? 나무를 해왔다. 동작, 나무를 베는 그 동작의 대상이 도끼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는 동작의 대상이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이 문장에서 목적으로서 기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격조사.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많이 이제 들어봤을 개념인데요. 복격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어의 자격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이 보어가 없게 되면 문장의 온전한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보어가 사용되는 복격조사가 사용되어서 보어가 꼭 삽입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뒤에 어떤 서술어가 올 때냐 되다 그리고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올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어가 요구가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비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론 맞는데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장의 의미가 온전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구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그 발어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말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이 되냐 안 되냐 문장으로서 온전한 의미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술어의 의미 자체가 온전히 실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장 전체의 의미가 온전히 나왔느냐 온전히 드러냈느냐 이게 이제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다 아니다 메모하셨죠? 그 완전성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민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이 문장은요. 이렇게 네 가지의 성분이 쓰여야지만 온전하게 완성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다라고 하는 의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나는 민수에게 주었다. 나는 선물을 주었다. 혹은 나는 주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문장은 되는데요. 문장은 되죠. 문장은 되는데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히 실현이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물건을 주기 위한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는이죠. 주어죠, 주어. 자, 물건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주려고 하는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에게라고 하는 대상, 부사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사람, 받는 사람만 있으면 주는 동작이 완성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물건이 있어야지 주는 동작이 완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어, 나는, 부사어, 민수에게, 그리고 목적어, 선물을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민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끔 성분이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의 소리가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조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되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완성이 되려면 되기 전에 주체, 그 다음에 되고 난 후에 형태까지 모두 문장 안에 있어야지만 온전한 의미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는 이 보어는 이 문장에서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가끔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격조사의 이랑요, 복격조사의 이가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쵸?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간혹 친구들이 이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격조사가 쓰이는 환경, 뭐다?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오게 되면 반드시 보어가 쓰인다 라고 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또 어떤 조사들이 있냐, 어떤 격조사가 있냐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부사격조사부터 한번 볼게요. 부사격조사는 채연이 부사어로서 자격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부사격조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앞에서 언급된 주격조사 그리고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복격조사, 그 다음에 뒤에 공부할 관여격, 호흡격, 서술격 조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수가요. 그러면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부사격 조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부사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부사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처럼 용언이나 다른 관형사나 혹은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말들을 다 우리가 성분 단위에서 부사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만큼 부사어로서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 에게는 그냥 대표적인 친구를 쓴 것 뿐이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격 조사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그녀는 경주에서 왔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한 동작이 오는 동작인 것이죠. 근데 어디에서 왔느냐? 경주에서 왔대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뭘 꾸며주고 있다? 뒤에 있는 왔다라고 하는 서술어 동작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공부했듯이 부사처럼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관형격 조사 간단해요. 관형어로서 자기를 갖게 해준다. 꾸며주는 말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흐름은 흐름인데 어떠한 흐름? 역사의 흐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죠? 역사의가 뭘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오는 흐름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관형격 조사다. 그 다음 혹격 조사. 혹격 조사는 채연이 부른말임을 나타내 준대요. 민수야 라고 하는 것이 부른말이라는 것이죠. 민수라고 하는 명사에 야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해서 문장에서 부른말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좀 중요해요. 자,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격조사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었죠. 자, 어떠한 특이한 케이스? 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얘는 가변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체연에 결합되어서 체연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조사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용언이었죠. 용언. 동사와 형용사 같은 친구들이 보통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서는요. 근데 이 서술격 조사의 도움을 얻게 된다면 체험도 서술어로서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이런 것들과 똑같은 겁니다. 주격 조사가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듯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장에서 무엇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서술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철수가 라고 하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변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태의 변화가 가능하다. 어엿한 학생이다. 혹은 어엿한 학생이구나. 그죠? 혹은 뭐 어엿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철수가 이제 어엿한 학생이냐? 학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뒤의 부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활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술격 조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조사까지 알아봤어요. 격조사까지 알아봤고 이후에 또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았죠? 아까 조사 중에 뭐가 있었어요? 격조사 말고 접속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들은 형태가 같지만 아까 우리가 에서와 같은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동일한 형태가 다양한 종류의 격조사 혹은 다른 종류의 뭐 접속조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의 종류를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이 조사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이 단어가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조사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다음에 관련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